반갑습니다. 김찬우 프로입니다. 저희가 여기 처음 창업을 할 때 제가 부동산에 가서 얘기를 했어요. 바둑학원 하려고 한다. 그랬더니 하는 첫 마디가 뭐였는지 아십니까? 여기 비싸서 못해요. 여기 엄청 비싼데요. 바둑학원 못할 텐데요. 딱 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.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. 걱정하지 말고 제일 넓은 거 보여달라고. 그리고 지금 6년 됐는데 코로나 시기도 있었죠. 그걸 다 견디고 지금은 아주 잘 되고 있고 저희 선생님도 거의 한 10명 가까이 되고요. 이렇게 비싼 자리에서 많은 선생님들과 같이 해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. 바둑이 그만큼 매력이 있다. 저희가 시작을 할 때도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사실 이제 애들이 많이 줄고 있잖아요. 애들이 줄고 있기 때문에 장소가 상당히 중요합니다. 좋은 장소를 잘 잡아서 내가 거기서 부딪혀서 하나하나 겪어 나가면서 키워간다. 이렇게 생각을 해야지 내가 열심히 배워가지고 다 준비되면 그때 창업해야 되겠다. 이러면 늦어요. 자, 그럼 바둑을 왜 배워야 될까요? 자, 바둑하면 이제 부모님들이 생각하시는 이미지, 또 어른들이 생각하는 이미지는 뭔가요? 예. 집중력이나 이런 걸 기르기 위해서 교육하지만 일단은 사회생활 할 때 바둑 좀 둔다 그러면 어떻게들 보나요? 오? 바둑을 둔다고? 오. 일단 똑똑한 사람으로 봐요. 저희 회원 중에도 한 분이 등치가 이런 분이 있어요. 형님 할 것 같은 분이 있는데 이분이 바둑을 지금 유단자예요. 그러니까 야 네가 바둑을 둬? 하면서 이 반전 매력이 넘쳐서 이분은 목표가 5단이 되는 건데 아직 5단까지 못 갔는데 하여간 그런 이 바둑이라는 게 그만큼 사람들이 볼 때는 되게 인텔리전트한 그런 이제 아주 이 게임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아이들한테 이제 그런 고도의 집중력을 필요로 하는 바둑을 가르치는 거를 누구나 다 한 번씩은 생각을 합니다. 창업하는데 제일 중요한 부분이 장소인데 자 여기는 이제 여기 오늘 안 오셨지만 저희 고덕점이 있는 자리입니다. 자 여기는 6평이고요. 이 안에 6평짜리 학원이고 보증금이 2,500이고 월세가 93만 원이에요. 6평밖에 안 돼요. 엄청 조그맣죠? 예. 거의 여기서 이 강의실 한 3분의 1 정도 될까? 이게 한 10평 넘고 훨씬 넘거든요. 예, 조그맣죠? 거기 바둑 테이블 한 4개인가 있어요. 한 8명 정도 앉을 수 있는 테이블밖에 없습니다. 거기서 70명까지 갔었어요. 자, 여기는 그렇고 자, 여기는 이제 그 고덕점 원장님이 처음에 하려고 알아봤던 곳 근처에 있는 건물이에요. 저도 사실 이런 곳에서 했었어요. 바둑학원을. 어떨까요? 그죠? 여기는 한 100m 정도 떨어진 곳인데 단독 건물에 25평이에요. 네, 그리고 2천에 뭐 120 정도. 그러니까 크면은 일단은 크게 차려요. 내가 100명 가르쳐야 되니까 일단 넓은 데 얻어야지 해서 얻습니다. 얻고 나니까 애들이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? 또 차량 운행해야 돼요. 차량 운행하면 한 300만 원 그냥 깨집니다. 네. 그러면은 일단은 부모님이 또 여기서는 하고 나면 또 딴 데로 가야 되기 때문에 원하지도 않아요. 그래서 이런 곳으로 가면은 당연히 안 되겠죠? 그리고 인테리어 비용도 많이 나오고 넓으니까 집기도 많이 들어가야 되고 창업하는데 돈도 많이 들고 애들 모으기 힘들고 차량도 뽑아야 되고 이런 선택을 하면 안 되겠죠. 그래서 저희는 장소를 고를 때는 항상 그 상권에서 가장 비싼 상가로 가라. 그게 아주 이제 중요한 부분이고요. 그 다음에 이제 아까 그 장소입니다. 이건 뭐냐면은 여기 보시면 임대 나온 게 있나요, 없나요? 없죠. 이런 곳을 들어가야 돼요. 임대가 안 나와 있는 곳을 들어가야 됩니다. 어떻게? 기다려야죠. 나올 때까지. 계속 눈팅하면서 저기 나온 데 없나 부동산 가서 체크해보고 제가 여기 얻을 때 그랬어요. 딱 봤는데 이 상가가 제일 좋더라고요. 그래서 계속 여기 눈팅하면서
보다가 나오니까 갔는데 저쪽이었어요. 좀 작은데. 갔는데 이제 계약하려고 갔는데 거기 건물 주인이 바둑학원 들어오면 시끄러울 것 같다고. 그래서 계약을 못 하겠다. 옆에 병원이고 조용한 데인데. 그래서 못 하고 갔다가 여기 딱 한 50평대 되는 거 나왔길래 딱 보고 제가 연락해서 와서 계약을 했거든요. 근데 저런 상가로 가야 됩니다. 활성화되어 있다는 얘기거든요. 예. 자, 이렇게 막 많이 나와 있으면 어떨까요? 여기 나와 있네? 여기 많으니까 여기서 골라 잡아야지? 이거 하시면 안 됩니다. 예, 이런 데 가면은 이제 계속 이게 빠지는 게 많다는 얘기는 그만큼 이게 활성화가 안 돼 있다는 얘기거든요. 예. 자, 그래서 장소 선정이 되게 중요하고, 장소를 고를 때는 일단 여러분들이 장소만 잘 선정해서 들어가면 어떻게 해요? 절반은 먹고 들어가요. 근데 이제 이거 외에도 몇 가지 더 장소 선정을 하는데 살펴봐야 될 정보들이 있는데, 그런 것들은 이제 저희가 같이 이제 체크를 해드리니까 일단 장소를 잘 골라야 되고, 제일 잘못하는 선택, 면적 넓고 싼 곳. 이거 하시면 절대 안 돼요. 예, 그건 나중에 내가 이제 입문 초급자가 아니라 중고급자 위주로 하고 싶다. 근데 장소가 없다. 그럴 때는 좀 넓은 데 가도 돼요. 중고급자 정도 되면 애들이 버스 타고 지하철 타고 와요. 제일 중요한 거. 내가 다음 달에 창업해야 되니까 빨리 뭐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. 예. 딱 자기가 가고 싶은 자리가 있으면 거기 미리 찜해 놓고 계속 보면서 장소가 나올 때까지 기다려야 됩니다. 이제 영어는 뭘까요? 공부방. 자기 아파트에서 하는 거. 그런 건 이제 보증금이 필요 없죠. 그리고 이제 가맹비도 저희가 이제 공부방은 200이니까 뭐 해서 뭐 한 700만 원은 공부방이고, 이제 학원이나 이제 교습소 같은 경우는 이제 보증금 제외하고 이 정도 드는데, 평균적으로는 저희가 한 2천 이내로 드는 걸로 보고 있어요. 왜냐하면 장소가 안 넓으니까. 저희가 이제 어떻게 지원을 해서 잘 될 수 있게 해드릴 거냐라는 부분인데, 일단 물품을 이제 저희가 지원을 해드리기로 했어요. 그래서 전자칠판을 보통 하나 놓거든요. 그래서 이제 전자칠판 뭐 한 55인치짜리 하나 놓거나, 아니면 이제 이게 창업을 하면 태블릿 PC나 뭐 책 같은 것들 뭐 이렇게 물품들이 있거든요. 물품비를 좀 지원을 해드리거나 이렇게 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, 그 다음에 이제 창업을 하게 되면 저희 외부에 보셨겠지만 이렇게 디자인을 쭉 해놓잖아요. 그럼 애들이 이거 되게 많이 봐요. 지나가면서 이렇게 쓱 봅니다. 예, 보면서 해보고 싶은데 막 이런 게 많아서 이런 디자인을 해주는데, 저희가 이제 디자이너를 한 7, 8년 데리고 있는 디자이너인데 인건비가 거의 하루에 한 20만 원 정도 나옵니다. 근데 이제 이번에 저희랑 얘기해서 준비해서 창업하시는 경우는 이제 5만 원씩으로 해서 아주 지원을 해드릴 예정이고, 보통 아주 짧은 곳이 한 3에서 5일 정도 걸리고, 좀 이제 막 노출된 부위가 많아서 디자인을 많이 해야 된다 그러면 한 일주일에서 한 7, 8일 정도 걸리더라고요. 그래서 해주고, 그 다음에 이제 창업하게 되면은 이제 실제로 저희가 교육을 물론 해드리지만 창업하고 나면은 애로사항이 더 많아요. 이런 애가 왔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, 학부모 상담하는 어떻게 해야 되냐,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정기적으로 그 줌이나 이렇게 온라인으로 Q&A를 해서 이제 같이 이렇게 했더니 좋더라 라든지 여러 가지 공유를 하고, 이제 초창기 때 되게 많이 전화가 와요. 창업하고 초기에 이제 막 헬프를 많이 칩니다. 이럴 때 어떻게 합니까? 이거 뭐 계속 많이 물어보니까, 이제 그런 거를 할 때 내가 혼자서 창업을 하면 도와줄 사람이 없잖아요. 한계가 있는데 이제 이렇게 같이 하게 되면 서로 그 같은 학원 하시는 분들끼리도 그 도움을 주고, 또 저희도 이제 도와드리기 때문에 훨씬 더 혼자 하는 것보다는 유리하죠. 그래서 이제 지원 정책은 이제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어요. 그래서
실제로 이렇게 해서 창업을 하시게 되면은 최소 맥시멈으로 잡으면은 한 2, 3천 정도 들고, 이제 최소로 잡으면은 한 1,000만 원대 초반에서도 이제 보증금 빼고요. 예, 창업을 할 수 있습니다. 예. 이제 제일 중요한 거 수익이죠, 수익. 자, 수익이 이제 제일 중요한데, 자, 이제 수익에서는 두 가지를 봐야 되는데요. 아이들이 얼마나 이렇게 늘어나느냐.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애들이 한 명당 어느 정도 학원비를 내느냐. 이 두 가지겠죠. 자, 이제 여기는 여기 뭐 오시는 가맹점 원장님들 있으시니까 이거 내 학원인데 하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. 자, 여기 2월에 창업해서 2월 1년 됐죠. 1년 한 2개월 됐는데 이렇게 지금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. 자, 여기는 그렇고, 자, 여기는 이제 2년 반 됐죠, 그죠? 2년 반 됐는데 올라갔다가 좀 떨어지고 있는, 예, 이런 것도 있고요. 또 여기는 이제 2년 반 됐는데 쭉 올라가서 이 상태로 지금 이제 가고 있고요. 자, 여기는 이제 여기 한번 이렇게 떨어졌죠? 장소를 옮겼어요. 이게 처음에 다른 데 사던 거를 맡아서 운영을 했는데 20명에서 못 올라가서 장소를 옮겼습니다. 제가 이제 이쪽으로 옮겨라, 거기가 훨씬 낫겠다 해서 옮겨가지고 거기서부터 이제 이렇게 쭉 지금 올라가고 있는, 예, 케이스고요. 여기도 한 2년 정도 됐죠? 옮긴 시점으로 보면 한 2월, 3월이니까 한 2년 정도 됐습니다. 자, 여기는 이제 1년 반 만에 70명대까지 쭉 성장을 하고 있는데, 이제 보통 학원들이 이제 다 이렇게 그래프가 올라가죠. 근데 이게 올라갈 때는 착각을 하는 게 뭐냐면 계속 올라갈 거라고 생각을 해요. 근데 어느 순간 되면 이게 그래프가 이렇게 눕습니다. 왜 누울까요? 네? 네. 그 들어올 수 있는 커버도 있지만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아이들이 그만두잖아요. 그만두는데 그만두는 비율이 인원이 많으면 많을수록 똑같은 10%가 그만둬도 많아져요. 100명이면 10%면 10명이 그만두잖아요. 그러면 신규 원생이 10명씩 들어와야 현상 유지가 되는 건데 그게 쉽지가 않습니다. 네. 그래서 이탈을 많이 하면은 이게 그래프가 낮은 곳에서 꺾여요. 근데 이탈을 안 하면 이게 이렇게 올라갑니다. 네. 그래서 저희가 이제 코로나 터지기 전에 나온 데이터, 2019년, 2020년도의 데이터는 이 그래프가 이렇게 가고 있었는데, 그때 이제 저희가 이탈률 조사했을 때 한 3% 됐었어요. 이 저희 메타바둑 같은 경우는 아이들이 실력이 아까 보셨다시피 쭉 성장을 잘하기 때문에 입문 초급자보다는 이제 점점 뒤로 갈수록 중급자 비중이 늘 수밖에 없어요. 이게 연도인데 1년, 2년 차에서 쭉 가다 보면은 요거는 이제 제가 이제 일정하게 뭐 저희 추세랑 비슷하게 좀 맞춰가지고 애들을 뽑은 데이터인데, 이런 식으로 이제 위가 많아집니다. 이번에 새로 개설한 반 같은 경우는 일주일에 20시간 이상 하는 반도 만들었습니다. 그 전까지는 8시간이 거의 최고였는데 이제 20시간 하는 반도 만들었어요. 그래서 이제 모집을 하고 있는 상태인데, 자, 이렇게 위에 쪽 아이들이 많아지면 어떻게 될까요? 당연히 학원비에서 위에 쪽 아이들이 차지하는 비중도 커집니다. 이게 많지 않아요. 많을 수가 없어요. 예. 그러니까 도장처럼 구조가 되는 거죠. 이거를 내가 학원을 하면서 만들 수 있다는 거죠. 이런 형태를 만드는 걸 목표로 해야 된다. 맨날 입문 초급만 데리고 수업하면요, 나중에 가면 애들이 없어요. 다 한 번씩 맛보고 다 그만둬가지고 애들이 점점 없어집니다. 이제 저희가 그래서 이 세우고 있는 큰 그림은 뭐냐면은, 내가 학원을 하면서 내가 다 하려고 하지 마라. 네. 가령 예를 들어서 내가 이제 학원이든 교습소든 센터든 내서 운영을 하게 되면 그 주변에 뭐 방과후나 뭐 문화센터나 이제 또 유치원에 또 수업도 하시잖아요. 그럼 그 지역에 있는 인근 유치원이나 이렇게 출강을 하거나 또는 다른 사람이 출강할 수 있도록 하면서
바둑에 대한 이 호감도를 높여주고, 거기서 또 재밌어하는 애들은 센터로 와서 배울 수 있게 해주고. 그래서 입문 초급 쪽은 가급적이면 같이 예, 키워나가는 쪽으로. 그리고 또 이제 방과후도 이제 연결을 해서 수업할 수 있게끔 지금 진행을 해주려고 하고 있고, 이제 이거는 저희가 1년에 한 2번 정도 메타 바둑 대회를 여기서 합니다. 그리고 이제 이번에는 저희가 그 유럽에서 열리는 바둑 콩그레스, 예, 거기를 7월 20일에 갑니다. 가고 싶었는데 못 가신 분들 꽤 있어서 내년엔 훨씬 많이 갈 것 같아요. 자, 이렇게 이제 설명을 드렸고, 자, 이제 저희 메타 바둑은 이제 여러분들한테 이제 아낌없이 줘서 여러분들이 큰 나무가 될 수 있게끔 그 지역을 만들어주는 게 저희 목표입니다. 여러분들께서 방향을 잡고 자신감을 가지고 도전한다 생각을 하시면은 하나하나 해나가면서 많은 성취감과 보람과 재미를 느끼실 거라고 저는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. 감사합니다.